안녕하세요. 강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참 우울합니다. 멘탈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월요일 날이었죠. 어저께 12월 2일 날 아침부터 저는 진짜 멘탈이 날아가서 아무 일도 하기 싫더라고요. 도대체 강 대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도 주의하셔서 여러분 재산 손해 안 보는 일 꼭 명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강 대표에게 일어나서 저 멘탈 셉니다. 멘탈이 센데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어저께. 오늘은 좀 진정하고 여러분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따끈따끈한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있는 것 그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이 24년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사건은 10월 달이죠. 10월 중순에 저희한테 손님이 신혼부부가 찾아옵니다. 둘 다 엘리트예요. 진짜 둘 다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좋은 대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사람이 그런 의리도 없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자, 어떤 일이냐? 신혼부부가 와서 4월 달에 결혼을 하니 신혼집을 얻어야 된다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돈도 없어요. 돈을 다 해서 한 4억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7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집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없어요. 10월 말일, 10월 29일 날 신랑이 연락 옵니다. 또 연락 와서 약속을 잡아요.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11월 초에 또 와서 집을 보고 11월 중순에도 와서 또 집을 보고 집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결혼은 해야 되는데 집을 사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편 직장은 지방이에요. 충청도입니다. 여자 직장은 서울이에요. 그래서 집을 열심히 보여주고 그런데 그래서 저 강 대표하고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이제 결정을 졌어요. 33평입니다. 101동을 사기로 했어요. 얼마에? 11억에. 사기로 해가지고 그 집을 3번이나 봤어요. 3번 보고 하려고 계좌번호를 받으려고 하니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왜? 기찻길 동이라고 꼭대기층이라고 반대를 해요. 그래서 하실 손님이니 저 24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또 쉬는 날이지만 30평을 211동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211동 중간층들을 2개 보여줬습니다. 또 그 사고가 난 그 집도 보여줬습니다. 105동도 보여줬어요. 일요일 날 오전에 나와서 집을 열심히 보여줬습니다. 헤어지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이 됐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화요일이 됐어요. 연락이 없어요. 아, 돈이 없나 보다. 10억대를 계속 찾고 계셨어요. 저층 싫어. 꼭대기층 싫어. 좋은 층은 사야 돼. 돈이 없어서 제가 211동이죠. 이번에 중층 계약된 게. 그래서 제가 수리를 어떻게 하라, 수리는 어떻게 절약하라, 이런 수리 내용까지 다 컨택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분들, 매수자들이, 신혼부부가 저한테 미안한지 이런 음료수도 사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온 음료수예요.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3번 이상 보여주고 처음부터 추천한 집이에요. 집은 저랑 같이 봤습니다. 하지만 11월 30일이죠.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3일 전에 집은 나랑 보고 다른 부동산 가서 계약금을 넣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혼부부 남자분이 저한테 11월 달에도 2번이나 저희 사무실에 와서 프루지오를 매매하면 사장님하고 꼭 같이 할 겁니다. 이 얘기를
두 번이나 하는 걸 제가 사무실에서 그 와이프도 될 사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나랑 보고 계약은 어디서 해? 다른 부동산에서, 같은 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에서 뒤통수를 제가 맞았습니다. 물론 뒤통수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웃깁니다. 그 매매한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이냐? 211동 중층이에요. 제가 계속 그거를 권유하고 했습니다. 11월 29일이죠. 소유주죠. 매도하시는 소유주, 211동 소유주가 부동산을 돌면서 11억까지 해줄 테니 11억 3천에 강구하고 있던 겁니다. 11억에 할 수 있으니 11억에 하세요. 금매로 던지세요. 왜?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걸리나 봅니다. 그게 언제냐? 1월 2일 정도까지 소유가 넘어가야지만이 양도소득세 매덕이 절약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억에 된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업무가 끝나고 그 신혼부부에게 전화를 했죠. 11억에 다운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랑 상의하고 연락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제가 11월 30일이죠.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전에 또 전화를 해봅니다. 신랑한테. 전화는 안 받아요. 왜 전화는 안 받지? 금요일날 저녁에도 전화 받던 사람이 토요일날 오전에 전화를 안 받네? 이따가 낮 오후 2, 3시경에 거래 완료가 뜹니다. 제가 느낌이 굉장히 촉이 좀 있어서 거래 완료가 뭐 매매가 됐다는 소리예요. 제가 또 전화를 합니다. 신랑한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일요일날 그 집이 매매됐어요. 아깝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니 하는 소리가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 이상하네. 월요일날 출근해서 10시경이죠. 문자를 했습니다. 연락 좀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죄송하다고. 계약했다고. 그 집. 집은 저랑 3번 보고 저랑 많은 대화를 미팅을 하고 계약은 거기서 한다?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부동산에서 집도 안 받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냐? 하니 뻥이죠. 사람 그거 뻥인지 안 뻥인지 모르겠습니까? 엄마가 수요일날 27일날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와서 수요일날 봤다? 그 집을? 다 뻥을 칩니다. 그러면 수요일까지 그 집을 왜 보러 옵니까? 제가 유튜브에 그 영상 찍어서 부모님한테 분명히 전송하라고 했고 다 했는데 올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쪽 부동산에다 전화를 합니다. 오전에. 이렇게 했더니 그 부동산조차도 35평을 하려고 그랬다.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35평 11억 5천, 11억 6천짜리를 합니까? 엄마가 와서 집을 봤다고 합니다. 작겠죠, 둘이. 더 웃긴 거는요. 왜 나한테 집을 보고 그쪽에서 했냐고 얘기를 하니 사장님은 11억 얘기하고 다른 부동산 제2부동산은 10억 9천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유주한테 물어봤죠. 판 소유주한테. 다른 부동산에 대한 금액을 10억 9천 얘기했냐? 그런 적 없다고 합니다. 결론이 뭐냐? 저쪽 부동산에서, 다른 부동산에서 매도자 약점을 알고 있으니 10억 9천을 들이댄 거죠. 처음부터. 주인 허락도 없이 10억 9천 된다고. 저는 11억에 얘기하고, 이 사람은 10억 9천에 얘기하고, 10억 9천을 선택하겠죠? 거기서 10억 9천 얘기했으니 또 이사 비용이라도 500만 원 깎겠죠? 500만 원 깎으면 하겠다. 그래서 10억 8,500이 됐습니다. 매도자가 사무실에 금요일 날 들려서 11억이라고 다 부동산에다 이야기하고 갔는데 그 부동산만 자기 임의대로 약점 알고 11억 9천
손님한테 얘기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저는 한 번 손님은 영원한 손님입니다. 제가 영등포 푸르지오를 매도하고 목동으로 가시는 손님, 서동탄 가시는 손님, 잠실 가시는 손님, 구리 가시는 손님, 이거 팔고 저는 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오래된 부동산들, 물론 다 오래됐다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오래된 부동산들은 사고 들어오는 사람 중요합니다. 팔고 나가는 사람 두 번 다시 안 보는 식으로 해버립니다. 특히 중개보조원들이 사장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중개 알선 행위를 하고 도장은 공인중개사가 도장 찍는 행위, 양도되어 등록 취소되는 부분이에요. 영업할 수 없는, 걸리면 영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소유주가 11억의 부동산들마다 다 내놨는데 약점 안다고 10억 9천을 들이댑니까? 소유주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해서 매매가 성사가 됐습니다. 결론은 수수료가 1,000만 원짜리예요. 제가 물론 1,000만 원 못 벌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의리라고 써붙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수자도 의리가 있고 부동산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랑 한 달 보름 동안 미팅하고 만나고 전화도 수십 번 하고 문자도 수십 번 했는데 설령 거기서 10억 9천에 한다고 했으면 저한테 연락을 줘서 사장님 10억 9천에 다른 부동산에서 10억 9천 이야기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상도덕 아니겠습니까?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뒤통수 맞는 부동산 됐고요. 또 그렇게 몰상식하게 이사 들어오는 사람, 사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팔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두 번 다시 상대 안 할 거니까. 왜? 중개 보존이잖아요. 딴 지역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 팔고 나가는 사람한테 막대하는 거죠. 가격을 후려치는 거죠. 절대 그런 행동 하면 오래 영업 못합니다. 옛날 스타일입니다. 가두리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가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볼 거라고 해버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소유주가 11억에 얘기했는데 자기가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뭐라고 10억 9천, 1,000만 원 왜 깎아서 얘기합니까? 매수자에게? 그 신랑 신부는 저한테 있었고 그 아버지가, 물론 저도 그 신랑 신부를 더 단도리를 했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아버지, 신랑 신부 신랑의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에 사신다고 해요. 그분이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금매 있냐고, 금매 있으면 전화해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제2부동산이 금매 있고 10억 9천에 된다고 해서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계약이 됐습니다. 아직 계약서도 안 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영업하시면 안 됩니다. 매도자 뭡니까? 그 물건도 사연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 소유주분들 지금은 비어있지만 그 사연 있는 물건, 집, 이런 사연 있고 약점 안다고 그 약점을 잡아서 흔들어버리는 그런 몰상식한 부동산에 여러분 매도 의뢰하실래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부동산 선택을 잘해야지 매도할 때 제 가격을 받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떠난다고 막 해버려요. 훅 갖고 갑니다. 여러분 부동산 선택, 매도 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매수 때도 중요해요. 항상 저는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착한 부동산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오늘은요, 이렇게 부동산에서 일어났던 일,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제가 멘탈이 완전히 나갔던 일, 지금 하루 지나니까 멘탈을 좀 수습했어요. 매수자도 그러지 마시고 그 부동산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 잘하는 부동산, 그렇게 몰상식하고 가는 사람 신경 안 쓰고 그 사람 결론 매도자는 1,500만 원 손해본 거 아닙니까? 급매로 팔아버리고. 그죠? 그러면 자기 재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막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돼요? 약점 잡아놓고.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좀 멘탈 나간 이야기.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에서 있었던 진솔한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